네, 안녕하세요. 우드스타입니다. 오랜만이죠. 바빴어요, 개인적으로. 오늘은 그 KP200 자동 매매 또는 그냥 손매매 하시는 분들도 잘 들어보세요. 매수 매도 불가 공통 로직 해설입니다. 오늘은 그 마이크 세건 있죠.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의 내용들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쉽게. 음, 지금 보시면 진입 조건이 한 10개가 넘죠. 매수 쪽, 매도 쪽. 그리고 각각의 진입 조건에 따라서 개별적인 진입 조건, 진입 불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로직 설명할 때마다 알려드리죠. 하지만 그 위에 한 단계 더 존재합니다. 절대 불가 조건. 그러니까 10개의 매수 또는 매도 조건이 있는데 그것을 모두 아우르는 모든 진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건을 오늘 설명드릴 거예요. 바로 매수 불가 공통, 매도 불가 공통 로직입니다. 일단 이번 주 첫날이었죠. 그 자동 매매를 그냥 키시는 분들도 있고 손매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번 엑셀 화면이 좀 복잡하더라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 8시 49분, 그러니까 45분에 시작되니까 한 5분 정도 흘렀을 때요. 그냥 천천히 봅시다, 오늘은. 자, 위에 건수, 잔량, 강도죠. 그리고 옵션의 호가들을 추측하고 있어요. 등락가들만 찾아와서 추측하는 겁니다. 자, 8시 45분에 시작해서 49분이 5분 정도 지났는데 이 상황만 보면 매수가 유리하죠. 왜? 빨간색이 많으니까. 그리고 모든 곡선 위에 올라가 있죠. 그러면 제가 이럴 때는 장 시작하면 멘트를 어떻게 되죠? 매수가 유리한 상황입니다. 좀 보시죠. 근데 아주 강한 것도 아닌 것 같아. 그죠? 그러면 제가 뭘 하자고 그러죠? 국내장 시작할 때까지 기다리자고 그러죠. 그러면 그 상황이 딱 진행되고 있는데 국내장 시작으로 한번 가볼게요. 55분 아주 강하죠. 자, 우리 눈에 띄는 거 지금 현재가 대비 고가는 584.90, 시상을 살 시상을 못 넘기고 있죠. 90, 시상은 585.15예요. 그러면 시야는 581.45. 그럼 머릿속으로 손매매 하시는 분들은 생각하는 거야. 사고가 깨지면 매도 쳐야 되겠구나 하면서 다시 또 생각하고 보는데 동행사가 교차가 일어나고 있죠. 동행사가 교차가 뭔데? 행사가가 옵션의 행사가가 교차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넘어가게 되면 1.5를 더 가게 되고 내려가게 되면 1.5를 더 내려가게 됩니다. 자, 이제 국내장 시작하기 5분 전 건수 잔량 강도 똑같이 지금 모든 게 빨간색이에요. 매수가 유리하다 정도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러고 진행되다가 이제 국내장 시작으로 가볼게요. 여전히 시상은 못 넘기고 있어요. 시상 한번 쳤죠. 시상을 넘어가야지만 585.15를 넘어가야지 589.30을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못 넘어갔어요. 장도 시작되지 않았어. 자, 그럼 만약 시야가 깨지게 되면 155T, 현재가에서 155T, 577.30까지 내려간다고 알려줄 겁니다. 시야가 깨지게 되면. 굉장히 먼 거리 같이 보이죠. 어떻게 될지 보세요. 자, 지금 요거는 제가 선물하면 설명 계속 드린 건데 시스템 매매에서 어떻게 진입되는지 보세요. 장 시작하기 3분 전입니다. 공개장 시작하기 18분.
59분. 자, 1분 있으면 국내장 시작되겠죠. 자, 근데 국내장 시작할 때 되니까 뭔가 색깔이 아까보다는 좀 덜 진하죠. 그래도 아직 시가 위에 있죠. 그럼 매도를 하려게 되면 시가 깨진 거 봐야 되고, 매수를 하려면 시상 올라타는 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절묘하죠. 시상 얼마예요? 585.15. 고가 얼마죠? 10. 시상 한 틈 못 갔어요. 그리고 건수 잔량 강도 여전히 강하고. 자, 내장 시작합니다. 19분 56초. 국내장 시작됐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같이 시가에 있죠. 근데 시가 이제 깨집니다. 그리고 그래서 시상시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상황이 바뀌기 시작하죠. 왜? 아까 전 빨간색 말랐는지 파란색으로 바뀌기 시작하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아, 시야만 깨면 난 매도해야 됩니다. 시가 깨졌죠. 자, 시야 581.45. 45 깨지면 100대 이상 내려간다고 나와요. 자, 건수, 잔량, 강도. 강도는 빠졌는데 건수가 잔량이 안 빠져. 이제 빠졌죠. 이제 매도 조건이 하나 두 개씩 맞아지고 있습니다. 자, 손매매 하시는 분들은 시야만 깨진지 보면 됩니다. 시간 깨졌고. 자, 시야를 가까이 오니까 매도 시간 나오기 시작하죠. 이제 시야 깨졌죠. 그러면 577.30까지 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 상황에서 바로 매도 들어가셔도 되고, 시야 깨진 거 확인했으니까 들어가셔도 되고. 자, 그럼 자동 매매에서는 단계 위주 매도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장 초반에는 강했죠. 그러면서 방향이 바뀌었죠. 상황이 바뀌었을 때 반객 신호가 나옵니다. 자, 매도 신호 뜨죠. 자, 매도 진입됐습니다. 자, 70틱 남았대. 1차 지지. 진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서 팔 자리를 아는 거죠. 알고 있었다면 갖다 놓으면 팔리죠. 믿었다면 건수 잔량, 건수 잔량, 강도 모든 게 마이너스, 옵션, 호가 추측, 파란색. 만약 시스템에 옵션 호가 추측만 넣을 수 있어도 더 강해지는데 그것까지는 안 넣어요. 왜 안 넣냐면 그럼 시스템이 너무 무거워지거든. 보신 분들은 내려가는 거 보실 거예요. 쭉쭉쭉 내려가고 있죠. 1차 지지 간지까지만 확인하고 그 다음에 3령 들어갈게요. 자, 시스템에서는 1차 청산했고 두 번째 청산이 한 번 더 들어갑니다. 두 번째 청산 들어가죠. 왜 들어갈까요? 여기서 여기 1차 지지 왔잖아. 그죠? 1차 지지 왔어. 그러면서 곡선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최종 청산 신호가 뜨는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자, 손매매 하신 분들은 저 감을 익히는 거고 오늘은 매수 공통, 매도 공통에 대해 설명드린다고 했죠. 자, 이렇게 되면 이날 9시 지금 몇 시지? 9시 15분 전에 이미 30만 원의 수익을 가져가요. 마지막 신호가 나오죠. 여기서 이제 판단을 자동 매매에 제가 집어넣는 매매 공통사항 중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세계약 기준으로 했을 때 미니 KP 세계약 기준으로 해서 30만 원이 넘어가면 그날 매매를 종료하라는 내용을 오늘 설명할 거거든요.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월요일 초반에 장 초반 30만 원 벌었으면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게 없어. 근데 왜 30만 원이야? 그건 이제 제가 정한 거고, 여러분이 나중에 그 상용화 버전 언제 나가게 되면 여러분이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엑셀 화면과 동시에 보고 있죠. 자, 요건 여기까지 볼게요. 요걸 설명하려는 게 아니었으니까 월요일 오전 30만 원에 만족할 수 있을까를 설명드린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불가 조건에 들어가서, 자, 마이클 셀던의 정의란 무엇인가 내용 갖고 오늘 불가 조건을 설명한다고 했죠. 옳은 선택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선택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이 존재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최적화가 아니라 지금부터 설명드릴 거는 상식선에 생각하는 거예요. 옳은 선택이 무엇인가, 이럴 때 진입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옳은 선택을 위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이클 셀던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제가 가져왔어요. 자동 매매 똑같아요. 어떤 진입이 더 좋아 보이냐 이전에 지금 시장에서 해도 되는 행동과 해서는 안 되는 행동에 선을 먼저 긋는다는 것이요. 많지 않아요. 오늘의 주제 바로 그 정의의 선입니다. 즉 시장 윤리선에서의 매수매도 불가 공통 로직을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자, 조건 세워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매수매도 공통적으로 8가지. 이때는 하지 마라. 말이 좀 길죠. 둘이 거의 거울입니다. 말이 긴데 요 각각의 내용은 제가 요거 올려놨으니까 캡처해서 한번 사용해 보셔도 되고, 요 각각의 내용은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최종 청산 손익이 300 이상이면 매수하지 말아라. 매수로 30만 원을 벌었으면 요거는 매도 프라이스 케이스 스케일 300, 매도도 맞죠. 매도로 30만 원 이상을 벌었다면 더 이상 진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 두 개만 일단 설명드리면, 자, 하나하나 따져볼게요. 매수 불가 공통적으로 10가지 매매 기법 중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 올라갈 수 있느냐가 아니라 올라타도 정의로운가를 따져보는 거예요. 서로 합의가 돼야 돼요. 제가 강압적으로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 로직을 쓴 이유를 여러분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정의란 최대의 이익이 아니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 선택. 정의란 최대의 이익이 아니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 선택이다. 이 조건들을 말하는 거. 매수 불가 공통은 수익 가능성이 아니라 요 자리에 수익 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당성 자체가 없는 매수를 제거하는 장치입니다. 정당성 자체가 없는 매수를 제거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장 초반 15분에서 20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제가 지금 앞에 그 조건들 보면 장시간 15분에서 20분 사이에서는 어떤 특정한 조건이 되면 진입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장 초반 15분에서 20분이 뭘 뜻하냐면, 정확히 얘기하면 8시 45분에 그 선물장은 일어나지만 15분에서 20분 사이는 국내장이 시작돼서 방향을 잡는 거예요. 아까 전에 화면 봤다시피 국내장이 딱 시작되니까 뭔가 상황을 바꿔버리죠. 즉 아직 합의되지 않은 시장이라는 뜻이에요. 그 대인덱스 15에서 20이라는 조건이 들어가는 문장들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에요. 대인덱스 10에서 20 장초반, 이 구간은 마치 정의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말하는 사회적 합의 이전의 혼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장초반에 막 흔드는 혼란 상태, 아직 합의되지 않은 시점. 그래서 대인덱스 15에서 20 사이에 특정한 조건을 집어넣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일단 진입하지 말고 봐라. 딱 5분 동안 지켜보자는 거예요.
장 초반 시장의 특징 여러분도 알죠. 그 15분 동안 제가 이제 장 시작하면 5분, 15분, 30분 곡선의 위치를 본다고 그랬죠. 30분 기울기선, 30분 선형의 곡선 아래 근처에서 머물고 있고 고가는 계속 눌리고 잔량비는 음수야. 건수 잔량 강도라 했죠. 아까 전에 엑셀하면 본 잔량비는 음수야. 그리고 100, 200틱 이상 하락, 개파락한 상태야. 이때는 지켜보자는 거예요. 15분에서 20분 사이에. 합의되지 않은 상태. 시장이 어느 쪽으로 옳다고 합의되지 않은 상태예요. 확실할 때 들어가자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매수는 정당한 선택이 아니라 성급한 이기심에 가까워요. 제가 장중 리딩 방송할 때도 조금만 참읍시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죠. 참으세요, 참으세요. 성급한 이기심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 시스템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매수 금지를 선언해버립니다. 사람하고 틀리죠. 시스템은 어떤 특정한 조건을 넣게 되면 그 안에서만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그거예요. 30분, 15분의 선형력이 역배열. 매수하려면 15분 선형력이가 30분 선형력이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야. 적어도 장 시작 5분 동안 합의되지 않은 시간만큼. 저기론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다수의 불이익을 위에 세운 선택이라고. 다수는 불이익한데 그 위에 내린 선택.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거죠. 역별은 뭐요? 이동평균선 역별과 같은 거예요. 5분, 30분, 15분이 정배열을 갔을 때만 움직이자는 거죠. 30분 선형이가 15분 선형이 아래에 있다는 거는 상방 흐름에 하방으로 눌려버린 구조예요. 결과만 보고 옳다고 주장하는 공리주의적 오류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역별 상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적어도 그런데 5분 동안은 그걸 피해가자는 거죠. 성급 판단, 조금 오를 수 있으니 매수해보자. 그 대가. 다수의 하락 흐름을 무시한 소수의 욕심이죠. 그래서 시스템은 말합니다. 이 선택은 정의롭지가 않다. 매수 차단. 이해되시죠? 또 불가 조건에 보면 미래 가격에 너무 가까운 매수. 이거 뭐라고 표현되냐면 미래 가격 굉장히 중요하고 잘 맞는다고 했죠. 미래 가격이 이미 도달했어. 그 자리에서 매수하지 말자는 거죠. 이미 보상을 받은 자리예요. 내가 진입을 안 했을 뿐이지. 이미 보상을 받은 자가 다시 보상을 요구하는 건 정의로운가요? 정의롭지 않죠. 그때는 진입하지 말자는 거죠. 이미 목표 가격이 거의 도달한 자리의 매수는 공정한 기대 수익의 범위를 벗어난 행동이다. 그래서 금지. 이해되시죠? 합의가 되어야 돼요. 저 혼자 떠드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자동 매매를 하더라도 이때는 왜 진입하지 않았는지, 이때는 왜 매도하지 않았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해가 돼야 되고 서로 간에 합의가 돼야 되고. 아까 나오죠. 누적 수익 30만원 초과했을 때 정의를 지키기 위한 제약이에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이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사회는 그 무제한의 보상을 허용하지 않는다. 무제한 보상을 허용하지 않는다. 30만원 초과 시 시스템은 일부러 매수를 공인합니다. 그 이유 손실 방지가 아니라 시스템 스스로의 거는 정의 족쇄입니다. 월요일 아까 봤던 월요일 오전에 30만원 벌었는데 재진입해서 손실나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아예 막아버리자는 거죠. 시스템 스스로의 거는 정의 족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윗꼬리 저점 제이탈 채널 실패. 구조적으로 약자를 짓밟는 선택이요. 윗꼬리가 넓다는 건 뭐예요? 더 이상 가기 싫다는 거죠. 그거를 구조적으로 약자를 짓밟는 선택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 안 간다는데 집어넣으면 안 되지. 그죠?
구조적 불량, 긴 윗꼬리, 전일 저점, 제2탄, 저점 계속 가고 있다는 뜻이야. 상단, 채널 상단 1차 지지 가면 보통 멈추고 그 상단 돌파에 실패하게 되면 더 이상 매수하지 말자는 거죠. 이건 모두 힘없는 매수자가 위에서 받쳐줄 존재가 없는 구조예요. 세 가지 조건. 샌드식으로 말하면 이건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서 강요된 선택이에요. 구조적으로 못 가는데 강요된 선택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매수를 금지시켜버려요. 윗골이 달렸는데 봤어. 진입하면 안 된다는 거.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서는 진입하지 말라는 거죠. 매도 불가 공통. 내려갈 수 있냐가 아니라 내려쳐도 정당한가를 보는 거야. 시장에 막힌다고 해서 모든 선택이 도덕적으로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다. 매도도 마찬가지야. 매수의 거의 반대죠. 또 나오죠. 장초반 상승 합의의 상태. 장초반 상승 합의의 상태에서 다수의 합의 방향을 거스르는 건 정의가 아니다. 15분 이제 20분 사이에 얘기하는 겁니다. 다수가 위로 올라간대. 거기서 매도 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또 나오죠. 네인덱스 15에서 20. 상승은 기울기선 위. 잔량비 양수. 갭 상승 200 떠가지고 5분 동안 위로 올라가겠다. 거기서 매도 치지 말라는 거죠. 이건 아까 전에 보는 거 있죠. 요 상황. 가격선이 잔량비 양수, 갭은 200대 갭 상승. 이거는 시장 참여자 다수가 그게 외국인이 됐건 누가 됐건 모르지만 위가 옳다라고 합의된 상태예요. 위가 옳다고 합의된 상태에서 매도 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매도를 치는 거는 합의를 무시한 소수의 반항이에요. 사람은 이렇게 반항하죠. 시스템은 매도를 금지시켜버립니다. 그 상황에서. 평탄화 이후의 매도. 약자를 더 때리는 선택이에요. 평탄화가 뭐냐면 선형의 곡선 중에서 제가 밑으로 이렇게 착착착 나오는 거 있어요. 착착착착 나오는 게 뭐냐. 보시다 보면 알아요. 그래도 한번 보이죠? 요거 착착착착 나오는 거. 여기 착착착착 나오는 평탄화가 이루어졌을 때는 매도 치지 말라는 소리예요. 데인덱스 60 이후 이게 뭐냐면 60분 동안 진행됐어. 장이 시작하고 근데 하락 필요가 누적돼서 바닥이 다져지고 있는 상태에서 매도 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처음 봤던 그 조건 중에 나옵니다. 이때의 매도는 이미 고통받은 사람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선택이에요. 시장 구조성 불공정하다. 이미 많이 내려와서 바닥을 다졌으니까 그때는 들어가지 말자는 거죠. 60분이나 지났는데 더 이상 내려갈 자리가 없어. 그때 들어가지 말자는 거예요. 미래가격 또 나오죠. 미래가격 가게 되면 이미 가까이 왔어. 이미 이익이 분배된 구간이에요. 미래가격 목표가를 다 쳤는데 그 근처에서 진입하지 말자는 거죠. 하락 목표에 도달한 구간에서의 매도는 정당한 기회가 아니라 남은 부스러기 탐하는 아주 이상한 행동이죠. 그래서 정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지. 아랫꼬리. 아까 전 윗꼬리였죠. 이번엔 아랫꼬리. 반전의 신호를 무시한 폭력이에요. 이거. 아랫꼬리가 달렸다는 건 반전이 나오겠다는 건지 앞으로 올라가겠다. 근데 거기서 매도를 치는 거는 반전의 신호를 보여줬어요. 시장은. 근데 무시한 폭력이 되는 거죠. 가지 말자는 거죠. 아랫꼬리가 길다는 건 하방 시도가 거부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랫꼬리 40틱 이상일 때는 매도 진입하지 말라고. 이때 시옷을 잡는 건 시장의 의사를 무시하는 폭력에 가깝다고 그러죠. 자, 그래서 자동 매매에서의 정의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해도 되는가를 먼저 물어야 되는 거예요.
오드스탁 자동매매의 답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드스탁 자동매매에서 매수불가 매도불가 공동로직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무슨 질문? 무엇을 해도 되는가를 먼저 물어야 된다는 질문. 진입조건은 기술이죠. 불가조건은 철학이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제가 철학책 중에 하나인 마이크 셀던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갖고 온 거예요. 이해를 해야 된다. 철학이 있기 때문에 오래 살아남고 시장과 싸우지 않고, 시장과 싸우지 말라고 그러죠. 전장 위에서 질서를 만드는 거예요. 매수 불가 공통 핵심 정리. 장초반 15분에 20분. 아직 합의되지 않은 시장이라고 그러죠. 기울기 역별 30분과 15분 얘기한 겁니다. 자, 미래가 근저 이미 보상을 받은 자리, 누적 수익 30만원 초과, 정의를 지키기 위한 지약이죠. 구조적 실패 패턴, 약자를 짓밟는 상태, 아래꼬리 윗꼬리. 자, 매도 공통 거의 반대, 똑같은 내용인데 장초반 상승 합의가 된 상태에서 거스린 것은 정의가 아니다. 매도 치지 말라는 겁니다. 평탄한 이유, 하락이 어느 정도 끝났어. 약자 더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미래 가격 또 나오죠. 이미 이익이 배분된 구간. 반전 신호, 시장의 의사를 무시하는 폭력입니다. 반전 신호 나오건 대신 들어가는 건. 시스템 철학. 이 철학이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오래 살아남고 시장과 싸우지 않고 전쟁에서 질서를 만든다.